자,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세팅할 거 조금 준비 중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딱 2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좀 일찍부터 시작을 하고 막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기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걸렸어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셔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가 그래도 점점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네요. 자, 248분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우니님께서 축하드려요 라고 써주시고 옥덕수님이 책 주문해서 잘 보고 계시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 실물이 훨씬 멋있으시다고 막 써주시고 오늘 삼봉 전도전님께서는 이마트 사람 미어 터진다고. 네, 맞아요. 오늘 뭐 이마트 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뭐 전단지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 정용진이 그 우승 기념으로 전단지에 자기 얼굴 박았더라고요. 특이하신 분이야. 특이하신 분이야. 라방 반갑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리콜라님, 쌤 덕분에 2년 동안 주린이로 방황하던 거 이제 진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네, 이런 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출간 개념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보고, 여러분들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시간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좀 즐겁게 또 함께 하는 것처럼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책 나도 보게. 아직 안 읽으셨어요? 아니 읽었지. 읽었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음, 그 질문하실 때 이 책 위주로 음. 거버넌스 그 관심들 많은 것들 질문하면 뭐 요번에 그 롯데그룹 그 증자에 관한 것도 그러네요. 그 질문 관심들 많을까. 여기 롯데그룹 그게 단기간에 마이너스 주가 주는데 속도를 앞당기는 그 순서 대한 것도 이 책 읽으면 이제 호텔 롯데가 빨리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거. 오늘 오다 보니까 롯데칠성 지분을 그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 땅 부지 그 에너지가 바로 들어올 것 같고, 왜 그 유동성 목적으로 그 롯데칠성 27만 주를 팔았는데 블록딜로 그게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지분 교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 주가를 분석할 때 하나의 또 투자 역사를 읽다 보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기죠. 그런 것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 봅시다. 지금 롯데가 헤드에서 정돈이 안 된 것 같다고요? 헤드? 롯데 헤드? 그 동빈님, 동빈님 그 헤드에서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요? 지금 선생님 가디건 이쁘다고. 제 가디건 이쁘다고 소리 듣고 싶어서 가디건 입고 왔는데 이쁘다고 안 해줘서 벗었어. 요게 저기 뭐야 제자들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제가 제자들 삥 뜯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비킴님, 프리티님 책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 되게 잘 읽히신다고. 근데 저 그 말이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우리 3번째 책이잖아요, 사실. 근데 책이 잘 읽히신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일부러 그림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사파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 책이 너무 두꺼워져 버려가지고 뺐습니다. 찔리찌님, 프리티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2시 10분이니까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461분 들어오셨으니까 딱 500분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어때요, 선생님? 500분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책 술술 넘어가고 정리가 잘 됩니다. 리콜라님. 김성은님 감사해요. 사실 더워서 벗었어요. 지금 여기 약간 난방기구를 좀 틀어놨더니 좀 덥더라고요. 조금 이따 추우면 다시 입으려고요. 가디건 이쁘다고 또 제 마음 알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책은 언제 나오나요? 선생님, 우리 전자책은 언제 나와요? 응? 전자책 예정이 있나요? 일단 저희는 아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럼 출판사
그 결정 사항이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책은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하는 손맛이 있어요. 전자책 보시기 전에 책 먼저 소장해 주시고 전자책도 보시면 너무 좋겠다. 그쵸? 네, 아, 감사합니다. 비 무슨 뜻이죠? 박종기님? 비가 뭐예요? 비?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레드엔젤님, 맞아요. 종이책 맛이 있죠? 라고 해주셨네요. 자, 이제 500분 들어오셨으니까요. 522분 함께 하시고 계시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짱!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 드디어 여러분께 고질했던 라이브 방송 오늘 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원래는 2시에 고질했는데 살짝 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 찾아뵙고 있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는지 지금 시장에 접목해서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인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송출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시간으로 반응을 또 보면서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언제나처럼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옆에 계시지만 인사로 또 찾아뵙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제 금요일에 방송해서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오후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네요. 악덕업주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니 근데 선생님 우리가 오늘 책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악덕업주라고 저한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토요일날 쉬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일하게 만들고. 아니 선생님이 사실 이 책을 저에게 1000페이지 쓰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기업별로 막 A4 용지 10포인트로 깨알같이 준비해가지고 한 기업당 35페이지, 40페이지까지 했는데 책으로 나오는데 다 털었어. 차파도 털리고 내용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알짜배기만 남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 좋게 나중에는 그림만 따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 내용 외에도 정말 많은 더 원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좀 핵심 위주로 또 이렇게 참 모은 내용이라서 보시기 훨씬 더 재밌고 좀 속도감 있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수영님이 선생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태호 리암님이 사장님 나빠요라고 써주셨는데 제 편은 없는 겁니까? 근데 저 서운해요, 선생님. 왜? 어제 이슈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톤 다운이 됐더라고요. 진짜 제가 피곤했구나 싶었는데 아무도 제 걱정을 안 해줘. 너무해. 대표는 편이 없어. 너무해. 자, 책 구입하고 못 읽고 있습니다. 바빠서라고도 남겨주셨는데 킴둥님 날 잡아가 딱 하면 이거 진짜 하루에도 후루룩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만큼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할 텐데요, 선생님. 사실 우리가 삼성, 현대, SK, 롯데, 한화 얘기를 하는데 최근 이슈들이 다 섞여 들어가 있어요. 뭐 빈살만 왔을 때도 뭐 면접 봤잖아요. 빈살만 앞에 있고 총수들이 다 앉아가지고. 야, 그 돈 사이즈 때니까 잽이 안 되더라, 그렇죠. 진짜. 30조? 2,700조? 야. 누가 그러던데? 빈살만이 옆에서 자, 이거 면접 본 거라고. 당신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IoT 신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신입사원 면접처럼 한 거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일단 뭐 이 5대 그룹 중에 선생님 지금 롯데를 가장 많이 보고 계신데 롯데 얘기 먼저 해볼까요? 뭐 아니, 그 와서 잔 데가 어디야? 롯데 응,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빈살만이 응. 롯데 호텔을 빌렸잖아요. 거기 미리 투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내쫓김 당했대요. 500만 원씩 받고. 행운이다, 야. 행운이죠. 진짜. 그 롯데 호텔 근데 수많은 호텔들 중에 롯데 호텔에 머물렀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 롯데래요? 아니, 그거 오기 전에 네가 호텔 그 대표라면 그 경쟁이 보이지 않게. 장난 아니지. 그렇지. 그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광고 효과며 또
비즈니스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일단은 호텔에서는 롯데가 이겼다는 얘기겠지.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할 때 그 전에 방송에서 뭐 재계에서는 삼성이나 현대차 정도만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롯데와는 특별한 뭐 협력이나 이런 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호텔 롯데에서 잤다는 거, 롯데 호텔에서 잤다는 거 자체가 좀 롯데에 힘을 실어준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니면 그냥 뭐 거기서 뭐 뒤로 여기서 쉬시고요.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일단은 롯데가 호텔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호라든지 아니 나는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암살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선택됐다는 게 일단은 보이지 않은 아주 중요한 방점을 둔 것 같고 나중에 보면 롯데 케미칼하고 연결이 또 되는 비즈니스가 있을 거야. 아, 롯데 그러네. 케미칼. 롯데가 롯데 자체가 아니라 롯데 케미칼을 생각을 해서 롯데 호텔에서 잤다라고 하면 와 이것도 되게 물밑 작업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빈산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그 도시라는 나라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게 들어가겠어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선정권이라든지 눈도장 찍어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근데 또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유통 강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좀 뒤졌는데 오프라인만은 또 롯데 하면 그 유통망이나 이런 거를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옴시티에도 쇼핑센터가 들어갈 거고 이런 상업지구에서 노하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롯데 쪽에서 이렇게 나라면 저기 뭐야 우리 롯데 그 월드 거기에다가 근데 거기까지 왜 여기 왔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잠시 네, 거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 아니 그리고 경호 문제 거기는 댓글에 어떤 분이 빈살만에게 롯데호텔 너무 소박했을 텐데 그래도 저는 경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경호 문제. 그럼 선생님 우리 롯데에서 뭐 사실 롯데 그룹 이야기를 여기 책에 자세히 되어 있지만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때 뭐 일본 기업이다라는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책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일본 기업이다 뭐 그렇게 해서 막 아빠하고 형제들이 막 싸움을 하다가 뭐 사드 터지고 일본 불매운동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근데 냉정히 보면 그 일본 기업이지. 냉정히 보면 그 아직까지 일본 대주주하고 교통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거 교통정리 완성이 호텔 롯데 상장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신동빈 회장이 암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뭐 하지만 지분 관계에 딱 보면 나 아직은 그 일본 대주주나 L이라는 단어 그리고 광운사 그리고 또 아직 그 여러 가지 지분의 교통 정리가 확실히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롯데그룹은 요번 그 신동 회장 다음 정도 가야 그래야 이제 외색을 지울 수 있다. 아니 외상은 완전히 못 지을 것 같아. 그럼 다다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일단- 지분 정리가 된다? 그렇지. 근데 지분은 신동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좀 요번에 그 롯데 그 호텔 롯데 상장하는 것도 나는 보면 지분 정리에서 교통 정리에 50% 정도 되지 그걸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무조건 가야 돼. 10년은. 10년 정도. 그래서 왜 롯데가 뭐 지분 관계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봐도 어차피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럼 선생님 이제 뭐 롯데케미칼 얘기를 하시고 지금 채팅창에 롯데케미칼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책 이후 내용으로 롯데케미칼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춘천 레고 사태에서 큰일 난다 해서 롯데건설에 갖고 14만까지 되고 더 사라 19만 원대 일부 팔아라.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를 끼는 거고 실권 분명히 이제 실권주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늘어뜨리고 주가는 그 비율에 따라서 2조인 줄 아는데 1조니까 나는 19만 원에서 20에서 30% 희석화. 그러면 대충
14만에서 16만 원까지 일단 빠져.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해. 그 다음에 신주 상장되고 이게 이제 일단 상장돼야 돼 또. 응? 증자 그 물량이. 그리고 나서의 에너지니까 대충 유상증자 머니 게임이라면 8개월에서 13개월. 8개월에서 13개월이요? 우리 옛날에 특수건 기억 안 나세요? SF 반도체 유정받고 더블 먹은 기요. 특수건설도 더블 먹은 기요. 그런데 딱 8개월 걸렸어. 근데 선생님, 롯데그룹 자체가 회사채 만기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돈을 빨리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계속 문제돼. 음,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 유동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푸는 개념이 뭐야? 돈이 내가 채권 보니까 빚이 많아. 그러면 담보로 회전시키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담보 가치 올려갖고 지금은 요번에 뭐 1조만 해결할 거 담보 가치 올려서 2조 해결할 수 있고 3조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지금 풀어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담보를 높여야 되는데. 그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의 첫 번째로 롯데케미칼 유상증자가 시작이 된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오징어 설계는 주가를 먼저 박살낸 다음에 해. 희석화시켜서 싸게 하고 또 주주들한테 이게 마치 그들만의 제3자 유증할 때 어떤 거리를 주잖아. 그리고 그들한테 혜택 주면서 이거 갖고 전환사채 먼저 3자 유증이다. 이런 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 인터벌을 둬서 리픽싱 시키고 물량 늘려준 다음에 주가 그들은 싸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한 8개월에서 1년 지나면 이제 주가 또 머니게임하고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롯데그룹은 지금 춘천 레고 사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돈을 풀어야 돼. 그런데 이게 다 부산 쪽 연결고리야. BNK라든지 다 정치인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풀어나가려면 나는 일단 유동성 문제는 내년 3월까지 계속 이슈화 될 것 같으니까. 그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왜 담보를 높여서 하는 게 롯데케미칼이 시작이냐라고 여쭤봤냐면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게 많고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고 그 롯데그룹 자체의 본업 핵심이 롯데쇼핑 그리고 여기 롯데백 그 면세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다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롯데그룹이 그런 좀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롯데케미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것들도 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다른 거 갖고는 자금 조달이 이렇게 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 1조로는 일단은 풀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담보 가치 높인 다음에 거기서 회전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다음 결론이 날 거는 1년 후 얘기 같은데. 일단 롯데케미칼로 자금 조달을 해보고 이제 숨통을 틔워보고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방법을 찾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왜 롯데칠성 지분을 블록딜을 먼저 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일단 교통정리하면서 저 서초동 땅부터 먼저 지분 가치 높이는 것 같아요. 서초동 땅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방송에서 업로드가 될 건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기서 끊으면 아쉬우실 테니까 그럼 선생님 그 서초동 땅 관련된 부분이 사실 강남권 개발과도 그 영향이 있을 만큼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아니 거기가 강남역 사거리 그 삼성 그 센터 그 옆에 네모난 가장 큰 또 땅. 여러분들 그 땅 부지 그거 보면 삼성 그거보다 더 큽니다. 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을 통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벌어서 롯데칠성 부지를 개발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자금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그 있네요. 담보 그거 갖고 분양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돈 땡기고. 돈 유동성을 거기서 하고 그 담보 가치를 또 어떻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 사업을 먼저 풀겠다. 왜냐면 부산 쪽 광복동 그게 막히는 거야. 지금 조디바님이 금쓰라기 땅이네 라고 써주셨네요. 범희리님이 강남역 맞아요. 거기 텅텅 비었어요. 다 여러분들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지나가다가 막 고쳐 거면 여기만 이렇게 해서 여긴 뭐야? 이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땅이라고 지금 풍수지리학자들이 아 그래요? 잡은 땅이야.
오죽하면 그 삼성 센터 왜 거기 들어왔겠냐? 우리 그룹들 가만 보시면요, 땅을 미리 확보할 때요. 그 여러분들 뭐 기독교 믿는 분들은 그 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풍수 지리학 역학적으로 그걸 반드시 봅니다. 또 이병철 회장부터 그게 삼성에서는 뿌리를 냈는데 이 롯데도 여러분들 그 에너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롯데그룹 가만 보면 약간 스크루버 같은 이 장대가 이 기다란 거를 내가 5개 만든다고 그랬잖아. 잠실에 만났지. 진주에 만들지. 부산에 만들지. 일본에 만들지. 내가 최종적으로 평양에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러잖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벨프에서 그랑조 나온다고 로봇 나온다고. 주술적인 것도 있고 풍수지리학적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강남역 센터. 이게 나는 뭐냐면 강남역 개발하고 또 연결돼요. 그래서 내가 특수건설 하이스틸 더블 게임은 이 에너지에서 나옵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게 내가 자꾸 그 40년 동안 이 시장하고 싸우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직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봉하는 편입니다.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미신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물길이라든지 그 사람과 사람과의 에너지라든지 어떠한 탐욕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고 이게 실현됐을 때 어떠한 흐름이 전개되나. 요번에 사람들 모든 관심이 어디 요번에 강남역 물 잠겨갖고 그 스타 나오셨지? 그 차 위에서 그 사진 찍은 기자분. 예. 그분. 나는 강남역. 강남역. 집에 돌아갈게 여보. 나는 그런 것들이 한 빅데이터가 하나의 큰 그 뭐라 그럴까 시대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둔 것 같아. 그리고 그 시대적 이슈가 다 모여 있는 곳이 강남역 이슈. 이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세훈 시장의 미래 지도하고도 연결되고 여기에 그 서초동 땅 부지가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떠한 그 인간적 탐욕들이 또 들어올 건가. 분명히 그 전에 벌써 호텔 롯데 칠성 갖고 있는 지분을 벌써 블록들을 돌리잖아. 그게 시작의 신발점이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2025년이나 6년으로 봤어. 시간이 늘어질 거라고 봤어. 아니 호텔 롯데는 이 순서가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근데 내년 후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빨리 조달해야 돼. 돈이 지금 부족해요. 아니 그리고 일본 주주들의 강압 요구도 상당히 세지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일단은 우클릭하고 일본하고도 뭔가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속도를 낼 것 같아. 그래서 최초 그 호텔 롯데 그 상장의 투자 역사를 보면 2012년도에 시작됐어. 호텔 롯데 상장의 역사 2012년도. 그리고 실제는 2016년도에 거론이 돼서 시작했는데 그때가 12만 원. 근데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난 거지. 안 되고 실패하고. 그 실패가 결정적인 게 그 틀은 거야. 미래에셋이나 그 주관사들 그리고 일본 배분에서의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풀라고 또 뭔가 또 우리 전 대통령 만나시고 국정 또 농단 들어와서 또 감옥 갔다 오시고 한알령 그 풀이를 풀라니까 또 성주 골프장 갖다 놓고 또 한알령 때려갖고 중국 그 난리치고 7년 동안 중국에서 지금 보면 없어. 다 철수했죠. 롯데쇼핑. 어디로 갔냐면 다 베트남으로 갔어. 그러니까 요새 순방하는 거 보면 그 간단히 해서 베트남을 집중합니다. 중국 비즈니스 툴이 다 비었어. 비인 게 영원히 비겠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성주 골프장 사드 이 문제가 이제 풀려야 되는 거야. 그것만 풀려주면 어떻게 되겠니? 중국 비즈니스 다시
또 연결이 된다. 이게 나는 신동빈 회장의 그 머릿속에는 이 그동안에 문제됐던 거 2016년부터 문제가 돼서 이 지옥을 경험한 거야. 난 딱 10년을 잡아. 그럼 2026년부터 이거는 매듭이 풀리는 이게 꼭 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롯데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쭉 훑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서 세세하게 그때 주가가 어땠고 어떤 뭐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을 건드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롯데 칠성보다는 난 롯데 지주하고 롯데 케미칼이야. 지금 롯데 케미칼은 아들한테 넘겨야 돼. 근데 지금 업황으로는 지금 이 리오픈이 되고 경제 성장 주도형으로 전 세계가 가고 그러면 이게 대한유와 호남석유와 롯데 케미칼은 나는 앞으로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줄 것 같아. 그게 자신감이 주주 배정에 유상증자에 자금 조달하고 여기서 먼저 매듭을 푼 다음에 호텔 롯데 시나리오 잡고 이러면서 풀어나가면서 일본 주주 털어내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성주 골프장 사드 문제까지 풀어갖고 중국 시장 다시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송인권님 어머 내가 첫 번째인가 보다 댓글 써주셨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첫 번째 이벤트 없냐고 하셨는데 아 그 앞에 분들 보시면은 그분들 훨씬 일찍 오셨는데 조금 더 다음에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롯데지주 12만원 후덜덜덜 조디바님 써주셨고요. 레드엔젤님이 프리티님 책 삼성 쪽 이제 시작했는데 주말에 다 읽어야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지금 실시간 방송 정말 1000분 넘게 들어오시고 계신데 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롯데 얘기를 하다 살짝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제가 그때 공모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때 막 그때 써주셨는데 제가 적어놓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불타오르 소와 함께 오늘 불쇼. 화이팅이라고. 선생님 불쇼? 불쇼니까 이건 아니에요. 불소. 불소? 붉은 소. 붉은 소? 불타오르는 소도 괜찮다. 오르소 오르소. 이거 이렇게. 오르소. 저도 가끔가다 이게 뿔을 만집니다. 매매하기 전에. 매매하기 전에? 저는 등을 쓰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늘 감사드려요. 프리티님 책 출간 축하해요. 라고 썸머님이 써주셨네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럼 롯데 관광과의 관계는 어떻냐라는 글이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거든요, 선생님. 롯데 관광. 그러니까 롯데관광 개발은 그냥 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곁까지 주인이 그러니까 중심은, 롯데 지주랑 롯데 케미칼이 핵심이다. 그 롯데타워에 가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가장 핵심 제일 위에 롯데 케미칼이 있다고 하던데. 그 롯데 지주하고 한층 차이야. 그러니까 롯데 지주가 제일 위고 그다음 롯데 케미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놈만 패는 거예요. 그렇지. 핵심을 딱 찍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핵심을 보이는 눈이 띄어지실 겁니다. 지금 이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데 살 수 없어요. 이게 그 뭐죠, 선생님? 작품이에요. 작품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선물 받으신 거예요. 선생님께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제자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제 노후를 이 제자 양성에서 피 빨아먹고 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왜 피 빨아먹는 게 입에 철철 붙긴 한데 드라큘라 같이 조금 어감이 좋지 않아. 그게 좋지 않아. 대신 제자를 비즈니스 파이프라인 만들어주고 부자를 만들면서 너는 10% 내라. 너는 15% 내라. 뭐 이런 스타일로 계약을 해갖고 그러면 한 20명만 하더라도 제 한 10년 후에 노후 보장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도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또 선생님 유쾌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무구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신 요새 그래서 블로그를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자 훈련 시키는데 여러분들 블로그 가시면 진짜 처절하게 현장 실습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시장을 나는 이렇게 쭉 보시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3개나 2개나 그러니까
그냥 롯데 지주나 롯데 케미칼 갖고 10년간만 그 두 종목만 하셔도 여러분들 자산 2배, 3배, 심지어는 그 에너지에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면 요거 팔아갖고 아니면 손해 났으면 손절하고 또 딴 거 손절하고 이런데 휩쓸려요. 제가 40년 동안 제가 장단컨대 주식은 집중 투자해서 그 투자 인생을 건 종목이 한 큰 그림이 나왔을 때 내 걸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가 등장했을 때 2007년인데 그 700원이야. 700원짜리가 7만, 8만 원 갈 때까지 나는 거기에 투자 인생을 걸었다면 여러분들 자산이 부동산 저리 가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올랐다 그러죠. 그 에너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하면 꼭 그 3만 원대 삼성전자 사고 이런 얘기 하잖아. 100분 전에. 그러면 50분이니까 3만 원이면 3호 그러니까 15만 원, 20만 원짜리를 지금까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태호님이 무국산 빨대 하나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라고. 대신 그냥 아무나 안 받습니다. 네. 그냥 또 털어져 나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못 견디고. 알겠습니다. 지금 명현팡님이 어제 일산 교보문고 갔는데 책이 없다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 팔린 거지 뭐. 또 예스 그 23가 거기 그 온라인 서점에 우리 책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요새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갖다 주니까 또. 네. 그리고 제가 일산은 안 가봤는데 저기 그 광화문 교보문고랑 영풍문고 근데 가봤거든요. 영풍문고에는 좀 적을 겁니다. 왜냐면 이 출판사하고 영풍문고하고 사이가 나빠요. 이 출판계에도 또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요, 같습니다. 선생님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 여러분들이 영풍문고에서 책을 많이 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머나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지금 멘트를 출판사 사장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책은 배달 진짜 빨라요. 온라인 짱. 그때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그 출간일 전날 바로 또 다 받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을 좀 줄여서 압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해주시고 계신데, 롯데그룹주 시장 선두라기보단 지수 키 맞추기에 딸려 올라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있네요. 그쵸. 당연히 지금은 여러분들 체감 지수는 롯데그룹은 징글징글 하실 거예요. 뭐 롯데 리츠를 갖고 계시든 롯데 지주 갖고 계시든 그냥 짜증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강조는 이 짜증나는 당금질을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요새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거 갖고 지금 신나시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짜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견디신 분이 요번에 그걸 내 걸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갖다 얘기해서 그 때가 와서 뭐 빈살만 왕세자 덕도 보고 미국의 현대차 투자의 그 모멘텀도 보고 그 때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롯데그룹은 언제? 제가 장담컨대 내년 후반이에요. 그때까지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시든 해서 계속 사 모으세 쌀 때 아니면 증자받고 그 당금질을 견뎌보세요. 그러면 얘가 60도 각도로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제가 롯데케미칼은 30에서 40 봐요. 증자 받고도. 시대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남석에 금호석에도 같이 가겠지만 그럴 때 롯데 지주를 상장시키려면 지금 가격에서 절대 안 해요. 제가 적어도 2016년에서 12만 원대인데 지금은 급하니까 7만 원부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막 채팅창에 그룹 공부를 하니까 전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책 읽고 나서 장기로 한화 시스템 샀습니다. 라고 사과나무님이 써주셨네요. 그쵸. 닉네임도 사과나무야. 나는 내일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겠다. 좋네요. 우와. 그러면 나도 10,000원짜리 한화 시스템 사놓고 3만 원에서 5만 원 그거는 나는 우리가 어저께 농담은 테슬라 우리 그 달나라 가서 광물 우주 광물 캐듯이 이거를 우리나라에 접목한다면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 우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다 뭐라 그럴까 연결해서 큰 게임들 했잖아. 네. 우리나라도 우주청, 우주광물 꿈이죠. 근데 주가는 꿈을
먹고 그게 현실화됐을 때 폭발하게 돼 있거든. 우리 소녀시대 성공할 수 있어. 700원짜리가 8만 원.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 걸렸나? 10년 걸렸습니다. 아, 지금 댓글창에 어. 이 종목도 징글징글하죠. 저 종목도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많이들 언급을 해주시네요. 현대 로템도 맞아요. 현대 로템 이 종목도 정말 징글징글한 종목이었죠. 아, 지금 선생님 징글징글한 종목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가장 짜증나는 종목입니다. 진스님 써주셨으니까 우리 현대차 그룹 이야기 좀 해볼까요? 책에 그렇죠. 있는. 현대차 그룹도 현대차, 기아 진짜 징글징글, 현대모비스 그냥 진짜 속 터지실 거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의선 회장님도 지금 속이 그냥 까마실 거라고. 그게 음. 현대 엔지니어링 상당히 돼서 그죠, 돈을 그치? 했었어야 돼. 어. 근데 이게 그때 막혀버린 거지 분위기가. 너 이거 해도 안 된다. 그때 여러분 기사 진짜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정의선만 배불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못 간 거예요. 그치. 지금 현대모비스 막 징글징글하다고 또 써주시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언제 상장한? 이정훈님 책 안 읽으셨구나. 책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겨서 이렇게 풀리는데 상장이 안 돼서 이렇게 풀렸다. 그럼 앞으로 A가 아닌 B 방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거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 상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답니다. 와, 마케팅 짱이다. 나는 마케팅 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어. 엄마 오늘 뭐 했어? 엄마 나 오늘 라방에 무슨 라방에 책 출간 기념 돼. 그러면 엄마가 전화로 살 수 있어? 이러면 엄마 그건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아 지금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다가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주디바님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하려다가 구주 매출 IPO 실패. 문제가 구주 매출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구주 매출은 누구한테 좋다? 주주한테. 기존 주주. 그러니까 그 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의 가장 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로봇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모든 이적 자원이 나중에는 현대 로템으로 올 겁니다라고까지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징글징글하죠. 이걸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모든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우회 전략을 자꾸 쓰시는 거야. 그럼 우회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현대 오토에버, 현대 위아 모빌리티 만들고 건물 짓고 건물 짓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그룹의 어떤 자산가치, 담보가치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천루의 저주가 왜 나올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 전에 바닥 진거 완성될 때까지 키운 다음에 완성되면 그게 가치가 다 해서 그 다음은 떨어질 일만 남아. 그래서 마천루의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그치. 그것도 썼었는데 잘렸어. 그래서 응.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한전부지에 100층짜리 2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선생님 아까 댓글 중에 제가 막 이렇게 막 보다가 기억이 나는데 그 층수 바꾼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관련된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것도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아니야. 나중 그 지금도 50층짜리 3개로 한다. 그거는 나가리 된 것 같아. 그건 나가리 된 것 같아. 50층 3개는 아니야. 아닌 이제? 것 같아. 끝났어. 이제는 하나로 다시 갈 건지 2개로 할 건지 갖고 대판 싸우는 것 같아. 하나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최종안은 하나지. 그런데 그것도 또 딴지 거는 데가 어디냐? 그 비행장, 그 고도, 서울공항. 서울공항. 잠실에 있는? 아이, 공항? 그거 난리친 게 서울공항하고 그 비행기 활주로 나가는 길. 거기가 성남 비행장. 성남 비행장 그래. 이정훈님 감사합니다. 성남 비행장. 그러니까 가장 큰 해결이 그 비행장도 이동하면 딱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그것까지 이동했으면 하면 안 됐어요. 그걸 안 됐을 것 같아. 선생님 23년에는 현대의 기운이 세지나요? 라고 봄봄님이 물어보셨네. 예, 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에 5개를 선정한 것도 그냥 선정한 거 아닙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롯데그룹, 왜 SK그룹? 우리 주축들 아니에요. 이 기업들에서 에너지가 2030년까지 제일 커지는 쪽 순으로 이제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삼성이 제일 1번이네요? 당연하지. 그럼 삼성 가기 전에 우리는 현대차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삼성이 1번인데 삼성은 사이즈가 너무 커. 그러니까 요거는 30% 가도 전체적인 에너지가 어마무시해. 그런데 제가 왜 롯데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순서 롯데 하나. 요것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하나 시스템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벤트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산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떴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업에 웃는 우리 하나그룹은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한테 감사장 보내야 돼. 그 그룹 입장에서는. 그룹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에너지의 왜냐하면 오죽하면 니콜라 그 사기당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다 풀어준 꼴이 된 거야. 그쵸. 그때하고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그룹 주가 한번 다 돌려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못 간 게 뭐야? 하나 시스템. 이제는 그 수순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 시스템을 뭐로 풀어? 나는 우주로 풀 것 같습니다. 우주로. 우주로. 우주. 우주. 우주하면 또 김동관 부사장이 부회장이죠 이제. 또 중심을 두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테슬라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테슬라가 또 우주 발사체 그거를 하니까 발사를 하니까. 그럼 선생님 우리 현대차 그룹은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풀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언제 상장해요? 그게 요번에 나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하나그룹 에너지 줬죠. 저는 이 빈살만 중동 에너지가 현대차 그룹을 단기간에 좀 살려줄 것 같아. 2023년에 에너지를 키워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입니다. 그럼 3개부터 풀어보시죠. 3개부터. 또 지금 질문 중에 현대로템 키워서 수소 IPO 트램, IPO 방산 키워서 IPO 할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3가지 물줄기를 다 이용을 할 겁니다. 분명히 현대로템이. 근데 선생님 현대로템이 사실 기가 막혀요. 방산 해가지고 가고 이번에 수소 트램 해서 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는 것 같지 않냐? 현대로템이. 가전 부분, 스마트 부분, 디램 부분. 그러면 전기선 시대의 핵심은 현대로템인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현대로템이 포트폴리오 짜진 게 머릿속에 구상하는 거 봐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때 꽃을 다 끝내. 그러니까 내가 현대로템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때 이제 마천루 저주오는 거야. 회장실 딱 들어가신 거야 이제. 그럼 그때가 언제까? 2027년 정도 예측해요. 2027년. 여기도 보면 현대건설이나 엔지니어링 구주 매치 집회니까 여기서 먼저 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어떤 면에서는 그룹 입장에서는 방치할 거예요. 왜? 포트폴리오에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니까 계단식으로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요. 그러면 가장 주력하는 게 뭘까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에요. 거기서 현대차 문제를 풀려고 그럴 겁니다. 어디 한번 진행하는 과정. 여기에는 다 그 집사 조직의 그 싱크탱크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주가의 순서가 결정될 것 같은데 저는 내년도면 진짜 터 안 파고 거기 뭔가 이렇게 안 되잖아. 요게 이제 서서히 내년은 이제 서초동 칠성 저기 롯데 칠성도 그거고 용산 공연 그러니까 서울이 들썩들썩할 것 같아. 공사할 때가 많네요. 근데 그게 이제 시동을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꽃피는 봄.
그 요컨대 그게 건설인데 음. 또 건설주인데 이 건설은 사실 2022년 우리가 내내 선생님 건설이 이제 갈 거다 했는데 올해 없었잖아요. 나는 항상 빨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아. 제가 우회로 돌려서 어,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항상 정말 너무 잘 알아들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선생님 조금만 늦게 말씀하시지 왜 건설을 일찍 말했어요. 그거 느낌이 확 오는데 한반도 개조론에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너 점쟁이하고 면쟁이의 호흡 차이야. 나는 그걸 2003 끝까지 해서 내 파이프라인을 해갖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모으고 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팔고 다시 뭔가 거기서 빨리 에너지를 얻고 싶으시잖아. 그렇죠. 이거에서 어. 수익 내서 또 어. 다음 섹터 어. 이동해서 수익 내고 어. 또 다음 섹터 이동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건설 쪽은 진짜 땅 파고 진행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진행된 다음에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 아, 근데 진행되고 얘기하면 또 주가는 이상하게 움직였다. 그냥 항상 욕먹더라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나아. 욕먹더라도 미리 얘기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 투자의 어떤 원칙이라는 게 생각날 때 얘기하는 거지. 그쵸. 이거 다음 달에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선생님이 이런 성향 이제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거기서 이제 징후들이 나오잖아요. 단기간에 부산 산업 급등하는 거 보세요. 근데 왜 하필 부산 산업부터 켰을까요? 부산 시멘트 그때 우리가 전에 말했던 그 이제 부울경 이제 느낌 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거 그냥 올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모펀드 투자조합 에너지들이 다 있습니다. 요새 만호제강 우리가 전방 분명히 4만 원에서 7만 원 에너지 있습니다. 전방 만호제강 요새 또 영풍제지도 제가 해드렸죠. 그 다음에 요새 중소형주 중에 약간 품절주나 뭔가 상속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옛날 자산주 성격이거나 이런 것도 유통물량 적은 거에 머니게임들이 시작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다 뭐야? 여기저기서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사모펀드 조합이 2020년에서 2020년 초까지는 굉장히 꽃피는 봄이었거든. 그냥 바이오 쪽에서 그냥 떼돈을 버는 데도 많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주가 떨어진 것만큼 다 박살나갖고 그런데 또 코인도 터진 거야. 맞아요.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도 떨어져. 그럼 여기저기서 다 터진 거예요. 이미 터질 만큼 터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그 선수의 생리는 뭐예요? 여기서 합리적으로 뭔가 그 분산 투자 이러지 않아요. 야, 여기서 한 게임 크게 해서 집중 투자해갖고 여기서 손해난 거를 여기서 벌어서 다시 메꾸자. 이게 헤지펀드들의 성향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2024년도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잔챙이들은 많이 아웃됐는데 이제 1세대들이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를 제가 뉘앙스 있게 툭툭 던져드리는 것도 그 다음부터 아마 가만 보세요. 상속 게임이든 머니 게임이든 이런 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각도를 급등 종목들 샘플링을 한 20개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 그 부산 산업을 언급하신 지 사실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한가 와도 저는 아직 뭐 매수가 미친데요?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것도 답답하신 분 같아. 왜냐면 우리 면제이 그럼 12만 원 샀어. 8만 원, 6만 원 이렇게 왜 안 사죠? 그런데 그래서 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사신 단가 이 단내림 현상이거든. 그러면 어느 단가에 500주를 팔아갖고 밑에서 다시 해서 물량 늘리기 요새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극장에 가서 물량 늘리기 기준을 왜 세웠냐? 사신 단가는 머릿속에 지우세요. 이 종목 이게 변동이 끝내줍니다. 요번에 10만 파시면은 아마 10에서 20% 물량 늘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였다 또 갑니다. 그러니까
사신단가 오버 플러스 나오면 이 개념부터 없애는 게 주식 투자에서 시간여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 변동을 이용해서 나는 1000주를 2000주나 3000주 만들겠다. 매일 또 아르바이트 벌어서 쌀 때마다 산다든지 물량 들게 해서 늘린다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나는 투자의 어떤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여행할 수 있는 그 흐름이거든. 이거를 자꾸 매매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호흡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신단가 지금 요번에 뭐 11만 원에 13만 원 사시면 어떡합니까? 요번에 물렸어. 그러면 30 분명히 여기서 꺾일 게 보이거든. 그러면 30%라도 끊어갖고 물량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그거를 질문하신 분은 그 실력들이 안 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자꾸 고치셔야 돼요. 고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냥 주무세요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이렇게 대응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아니 나는 딱 질문 수준 보고 이분은 대응 못해. 질문하는 자체 보고 그냥 주무세요 하는 대답하는 분도 있어. 본인 실력 안 되는데 실력 되는 분은 질문도 안 해.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알아서 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질문해서 저도 어떤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떨어져서 어떻게 되고 몰라요. 싸워보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전투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큰 그림은 제가 그려드릴 수 있지만 각계 전투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가장 훈련을 독하게 시키는 게 그 파생 쪽의 시장에서 이거는 초를 다투잖아. 네. 그걸 훈련시키듯이 여러분들 주식은 그거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딱 보면 아 이분은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할 때 그냥 대답하는 거 같지. 어떤 때는 그분 나이도 보고 어떤 분은 안 된 나이 들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 이렇게 검색해보고 아 이분은 그냥 주무시게 하는 게 성향에 낫다. 따라서 다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도 많은 그 에너지 사람들의 그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이 느껴져. 느낌 보면 아, 요 사람은 요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딱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느껴져.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그냥 제가 어떤 분은 하도 답답하면 그냥 주무세요라고 그럽니다. 대응.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막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오늘 뭐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정말 출근기념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더 풀어드리고 책에서 좀 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위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종목도 이 5대 그룹 안에서만 한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니까 뭐 종목을 막 이렇게 솔직히 뭐 종목 상담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오늘은 컨셉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거버넌스 책 읽고 계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5대 그룹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까지 했지? 맞아요. 선생님 채팅창에 현대로템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랐어요. 라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세요. 지금 근데- 들어가도 되나요도 있네요. 들어가요. 지금도 이제 2단계 저는 17,000원, 32,000원, 25,000원, 4만원 에너지가 이제 빈살만 덕분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 덕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26,000원에 사서 예삐님이 16,000원까지 매수를 해서 31,000원에 매도하고 25,000원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매도하고 25,000원까지 기다리죠. 5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 무튼 저는 잘 자고 견디면 기회가 와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써주셨네요. 이번에는 솔직히 25,000원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런 얘기도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게 니콜 마카롱님이 요즘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투자하기 두려워요. 기업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돈줄을 재고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막 투자를 했는데 경기 침체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전사가 되십시오. 싸우라고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노상 특히 매크로 분석하시거나 어널리스트들이 노상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40년 동안 경험치에서의 큰 여러 가지 경험의 자산이 되려면 그 변동성을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시스템 리스크와 변동성 달라요. I love 변동성이에요. 근데 선생님 사람들이 초조한 건 그겁니다. 그래 변동성으로 가겠지. 근데 내가 털린 다음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안 털리면 되지. 그럼 왜 털려? 나는 다 망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나 사고방식이 아니 손절했는데 이렇게 팡 갈까봐. 그걸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안 주고 왜 손절해? 반토막 됐어. 야 옛날에 100만이면 한 주 사는 거 2주 산다.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야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큰 돈 버시는 분들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자꾸 만드세요라는 그 종목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주식해서 크게 자산이 안 되거나 손절해서 딴 거 같고 손절해서 딴 거 같고 이러신 분. 내가 최근에 가장 또 질문 받아 답답하신 분이 6만 원대 부산산업이 마이너스 40% 고민해서 팔아갖고 딴 거 하겠대. 하셨대 그분? 내가 이런 얘기까지 죄송하지만 그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이게 품절주니까 떨어질 땐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상한가 드시고 따블이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거를 왜 끊어갖고 딴 거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떨어지는 득을 못 견디시는 거야. 미래에 대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어. 사업 보고서 한번 손으로 적어보시죠. 그러면 미래에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이 기업이 망가질 기업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또 IMF가 그래도 부산 산업이 망가지겠냐? 안 망가진다. 현대로템 망가져? 안 망가져. 안 망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뭐 내년도 침체다 뭐 또 여러 가지 상황이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국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국은이 우리한테만 들어오나요? 그걸 내 걸로 같이 만드셔야지. 그 길을 나도 같이 편승해서 가야지. 나는 무섭다고 땅속에 받고 계속 안 보고 나는 이렇게 봐. 그럼 그거 에너지를 내 걸로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저는 변동성에서 당하지 마시고 변동성을 사랑하세요, 오히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기업이 그런 것 변동성도 극복하고 미래의 청사진이 그림이 그려지는 기업인지. 그거면 나는 가자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싸우는 대상을 압축하세요. 그러면 지수 안 봅니다. 자, 장단컨대 매일매일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이상하게 뭐 공포 막대기는 매크로 분석에 금리가 어떻게 하느니 뭐 하느니 그거보다 내가 진짜 현대로템 갖고 시간 여행을 해. 그럼 현대로템에 관련된 업황이나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로 쭉 가는 그런 중심이 있거든.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떤 사고방식이 나오냐면 싸져라 그래. 싸지는데 내 매수가를 뚫지 말아라. 막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건 점쟁이의 사고.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 저와 되게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레드엔젤님이 저는 파란불은 견뎌지는데 빨간불은 못 견디겠어요. 라고. 그 빨간 불도 이렇게 다가와야죠. 항상 한 번에 모든 걸 팔라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는 빨간불 그 에너지가 축소되게 돼 있어요. 변동을 주고 간다고 쭉 가지 않아. 그럴 때는 다 판다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30%나 50% 그거 팔아갖고 사고방식을 요번에 변동 줄 것 같아 해갖고 10%만 늘리겠다. 그러면 천주에 300주, 330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사고를 이렇게 전환하면 네. 그 변동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왜 3분의 서너 번 나누면 한 번 거기서 끊었어.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럴 때는 더 간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는 다음 기회에 남은 거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는 것도 서너 번 팔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팔린 다음에 한번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게 단기간에 100% 올랐을 때 저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님이 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질문 읽기 전에 오뚜기님이 꼭 책 사보겠다고 감사하다고 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써주신 말씀 너무 좋다고 다 메모해놨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는데 민님이 그 얘기를 하셨네.
주식이 보인다 읽어보니까 롯데 거버넌스에서 롯데리츠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금리 인상 플러스 거버넌스로 들어갔는데 레고 사태에 두들겨 맞고 거버넌스에서도 변두리인 것 같아요. 롯데리츠의 롯데 거버넌스 안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롯데리츠는 주변이지. 왜냐하면 롯데리츠는 롯데그룹에서 돈을 대주는 역할인 거예요. 현금을 그쵸? 그리고 롯데쇼핑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주는 역할이라서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지분 확보 부분,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하는 부분에 핵심이 있는데 편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롯데리츠는 가만 보면 다른데 그걸 하지 않고 롯데그룹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롯데쇼핑이나 롯데호텔 이게 다 커진 다음에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롯데리츠는 3,000원, 6,000원에서 모으세요. 그리고 6,000원에서 10,000원이나 그 뚫은 상황에서 그때나 매매하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롯데리츠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3년에 한 번씩 투자하겠다라고 선택한 종목 하신 거예요. 주변이니까. 그리고 롯데리츠가 지금 막 불안하게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수혜좀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되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금 리츠주가 안 좋은 게 공실률이 커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내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원래는 리츠주들의 수익률이 좋은데 리츠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보다도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떨어져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그룹 자체에서 거버넌스 안에서 보신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호흡이고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롯데리츠 갖고 계시면 2025년 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그 순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우리 삼성 얘기 좀 해볼까요? 삼성. 삼성 거버넌스 관련해서 삼성물산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 징글징글 대장 삼성물산 언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빚 보기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그 대신 삼성물산이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그럼 2만 원씩 계단식 이제 14만 원 보여요. 그런데 한 6개월에서 1년 보여요. 이니까 문제지. 그리고 바이오 에피스 상장 시점이 삼성물산 에너지를 주는 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바이오 에피스 언제 또 개념 잡나 그것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삼성에서 삼성물산이 못 갔던 이유는 아시잖아요. 첫 번째 챕터니까 읽으셨을 텐데 거버넌스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높아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목을 받으면 안 되고 이재용 회장 그 판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 법률 리스크도 언제 좀 해결되느냐가 빨리 이번에 그 국정농단은 다 했지만 그 분식회계 그 부분 이게 이제 판결이 나야죠. 지금 계속 그 법원 그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분식회계에 삼성물산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나는 이것도 빈살만 에너지를 풀린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우리 느껴지잖아. 시장에 그렇게 빠져도 삼성 엔지니어링은 엄청 굳건했잖아요. 이게 거버넌스 투자 역사를 보다 보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갖다 대서 삼성 SDS 지분을 2%, 11% 갖고 있는 이재용 그때는 부회장이죠. 매각해서 그거를 갖고 온 게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나빴을 때는 삼성중공업하고도 합병 시나리오 나왔고 별 에너지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는 호기를 탄 겁니다. 여기도 해외 플랜트,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연골고리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요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 단위로 수주해 오는 걸 가만히 보시면 다 뭐예요? 뭐 CS 윈드 뭐 해외에서 플랜트로 굉장히 많은 수주가 와요. 이것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 탈세계화가 만든 에너지 재편 전쟁에서 각자 도생을 위해서 중복 투자가 들어가지만 효율성은 없는 거야. 근데 각자들 자기 살거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어느 나라는 풍력, 어느 나라는 태양광, 어느 나라는 수소 에너지, 어느 나라는 원전. 이거에 턴키 베이스로 갖춘 나라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가 최적입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거를 잘 못 쓰는 상황이 많이 나는 게 우리 틈새가, 그래서 나는 구군이 들어왔다는 게 이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단위 수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딱 그건 뭐냐? 미국의 금리 변동을 나더라도 달러 베이스에 자산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 한국은행 장님 이분도 전사야 다. 나는 그 환율 던질 때. 그 속도 보세요. 한국은행 솜씨입니다 이거. 그래서 금리 속도를 요번 하락 속도가 커버해 줬어요. 그래서 근데 조단위 수주를 계속 와요. 그러면 조단위 선물안 갖고 또 조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러면 워낙 강세로 가요 내년에는. 그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클님,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가장 많아서 거버넌스 게임에 유리한다는데 가장 약한 이유 책에 나와 있어요. 가디안한테 맡겼잖아요. 가디안한테 파킹 시켰다는 건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를 막히면 여기로 가고 요렇게 이 거버넌스가 생물이라서요. 흐름에 따라 뭔가 막히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 매출 실패하니까 현대모비스 제가 투자했다. 안 돼. 이쪽으로 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가디안한테 파킹 시켰어요. 지분을 거기다 놓고 나중에 융통하려고. 그러면 그 순서가 그래서 현대건설 그 다음부터 제가 현대건설, 현대롯데, 모빌리티는 현대오토에버, 다음 지분이 현대오토에버, 11% 뭐예요? 현대엔지니어링. 요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거를 잘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그냥 시장에다 맡기는 거예요. 물류 풀어라. 자유롭게 되라. 리오프닝 풀어라. 그러면 이게 계단식으로 갑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의선 회장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현대건설, 현대로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인생 이모장님이 책 72페이지 중간 부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네, 좀 빨리 펴보세요. 72페이지 중간 부분에 72페이지. 예, 읽네. 보험업법이 통과되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삼성물산으로 이동된다면 삼성생명의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삼성생명의 투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상속할 때 삼성생명 그 에너지가 굉장히 그 상속 지분 과정에서 그 차등화가 됐던 거 아시죠?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왜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20%를 갖고 계셨으니까. 20.3%?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생명의 에너지고 지금 또 보험업법도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 현 정부가 그것도 보험업법도 그 희석화시킬 수 있는 변경시킬 가능성도 열어주신 것 같아. 어떻게요? 그 법을 개정하겠다라든지.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근데 그 문제는 뭐야? 개정하려고 그러면 국회에 그거를 또 그러면 또 언제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업법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나는 안 된다. 지금 영어야. 캐롤 스트랜님이 보험업법 통과 안 될 듯요라고 써주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취득가가 아니라 시가로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면 사실 그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리고 지금 판이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삼성에서 얼마 전에 이슈 보셨잖아요. 그거를 원래 고객들한테 할당해야 되는 배당으로 책정했는데 자산으로 넣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정치권의 판이 바뀔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지금 이 에너지가 그 흐름을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 지금 삼성그룹의 거버넌스를 딱 보면 간단히 해서 순서가 딱 정해진 것 같아 여기도. 순서. 1번 순서. 삼성전자는 박스. 박스.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노상 주마다 만기되는 위클리 옵션 만기의 변동성에 말로 사용되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뭔가 전환점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는 삼성전자도 저기서 풀어야 돼. 그 미중 간의 싸움에서 이 디램 갖고 못 푸니까 저 갖고 시스템 반도체 M&A든지 아니면 통신 5 마이너스 부분을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선생님, 근데 우리가 최근 방송에서 통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통신 사업부가 사실 딱히 없잖아요. 그 M&A 할까요? 버라이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삼성 쪽에 이제는 통신 부분에 관련된 연결고리 매출이 상당히 많이 성장성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업부를 할 만한 딱 그게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만들겠지. 만들까 사올까? 왜냐면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어. 그 우선 그 지금 모색가 그게 이제 전략 사업부라든지 그거 뭐지 그 저기 뭐 다시 그 미래전략실? 그게 먼저 들어온다는 얘기 같아. 그쵸. 그게 미래전략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이동 그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내일 일요일에 올라갈 이슈 내용인데 삼성이 미래전략실 같은 태스크포스를 만든 다음에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 그 주기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인데 사실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정기 인사할 때 나올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그 삼성그룹을 딱 할 때는 이제 요 72페이지에 삼성생명 요게요. 그 어떻게 그 이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 입장? 아니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거 걱정하는 건데 실제 주가는 방어를 어떻게 할까를 보는 거야. 방어. 저는 금융 지주로 튈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분 교통 정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보험업계는 삼성생명 갖고 있는 삼성전자 매각하기 막 해서 그러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잖아. 야 시장에 이거 나온다. 그거를 막아내는 다른 방법의 금융 지주가 내년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여기서 제궁 영원아님이 삼성생명 말씀하신 김에 호텔신라도 섞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금융 지주 거버넌스가 교통정리예요. 교통정리. 그러면 거버넌스 하면은 항상 우선주 움직임을 항상 관찰을 하세요. 우선주를 먼저 관찰을 하고 뭐 호텔신라 우선주, 뭐 롯데지주 우선주, 뭐 하나도 우선주, 뭐 코롱을 거면 코롱 우선주 같이 이거를 먼저 뭔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금융 지주 거버넌스라는 건 이부진 신라 호텔 호텔신라 대표 입장에서는 금융 지주를 만들어 갖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자기가 호텔신라를 관할하는 방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분 참여,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찍히는 걸 하든 맡겨놔든지 두 가지 방법을 볼 건데 맡겨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퀴즈. 이부진 사장은 호텔신라 지분 몇 %를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똑딱. 자, 이 얘기 지금 여러분들 없습니다. 빵이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역시 여러분들 우리 다 통해요. 다 보셨어. 지분이 없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 어떤 그 삼성생명 주주가 누구예요? 호텔신라 누가 대주주인지 딱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드래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금융 지주로 풀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 삼성생명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호텔신라는요? 따라간다. 근데 선생님 호텔신라 이제 그럼 우선주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차이야. 차이? 어떤 차이? 간단히 해서 재영이 오빠랑 부진이 누나랑 싸우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재윤이 거야. 왜 오빠고 부진이 누나지? 잠깐만. 재윤이 왜 오빠고 부진이 누나죠? 내가 잘못 말했다. 오빠로 하자. 재윤이 오빠랑 부진이 누나랑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면 싸울까요? 안 싸워. 안 싸워 내가 봤을 때도. 왜냐면 홍라 여사가 있고 벌써 지금 확보돼 있어. 엄마가 너 옛날에는 싸웠어요. 옛날에는. 이건희 회장이 야, 이렇게 딱 손잡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 옛날에는 이재용 200억, 200조. 그다음에 건설파트 삼성물 띄어갖고 이부진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쓰러지신 거야.
그러면서 사달이 난 거고 거기에서 또 그 순식간에 10조짜리 거버넌스 상장이 연달아서 2010 이게 삼성 아니면 이거를 설계한 분이 이학수, 응? 그때 미전실 거기에서의 스토리텔링을 딱 읽어보세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투자 역사를 공부해야 이 기업의 미래가 어디로 튀고 나가나. 이제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공동체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게 금융지주 같습니다. 금융지주. 그러면 호텔신라 그러니까 이게 붙어야 그러니까 한진그룹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싸워야 뭔가 사달이 나는데 주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호텔신라는 어떻게 봐야 돼? 중국 명동에 중국 소리 많이 들어야 돼. 그냥. 그럼 선생님 호텔신라 우선주는 사실 거버넌스 관련으로 우리가 언급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1차 보여지는 약해졌지. 근데 거죠?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워서. 근데 이분이 또 빙의를 한번 해보자. 빙의? 내가 부진이 항상 불안할 거 아니냐. 내 건데 내 건 같지 않은 내 것 같은 호텔신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 우선주 게임 할 뜻이 있어. 일단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님 그 생전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는 금융지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그리고 법적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이제 에피스 상장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때 시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 에피스 상장.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신사업 집중. 그거를 그룹 통갈로 다시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내 아이들 핵심을 뿌린다. 난 그게 갖다 얘기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연결고리와 로봇 관련 연결고리에 더 집중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 거버넌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핵심 종목들은 그냥 다 학세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요거 삼성이 좀 갖고 가라 아니면 협력해라 이런 것들 지금은 거기에 연결고리가 약한 연결고리라고 그래요. 그걸. 복잡계 사고에서는 강한 연결고리에서는 큰 게임 안 나. 이거는 아닌 것 블랙스완 같은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다가 이게 진짜 뭐 팍 뛰는 그런 것들에서 요새 최근에 SNS 때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이런 DBI 때 이런 것들에서 왜 집중하는 거는 약한 연결고리에서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 로봇에서도 에너지 나올 것 같고 이런 데를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지금 마포거사님이 지분 싸움에서 우선주는 의견권이 없는데라고. 그러니까 의견권이 없는데 왜 우선주가 지분 싸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특혜가인데 우선주로 해서 보통주로 전환하는 그런 법을 이용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 그 가능성 갖고 배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한테는 해답이 없습니다. 일반 주주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그걸 주가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에너지를 보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K그룹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조금 있으면 노소영 관장하고 이혼 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노소영 관장님 입장에서도 거기까지만 가지 않고 내 자식한테 가면 괜찮을 거 아니야. 그치? 쟤한테 주지 말라만 저 사실 이걸 쓸 때 되게 현타가 오면서 내가 지금 우먼 센스를 쓰는 건지 여성 잡지를 쓰는 건지 주식쟁을 쓰는 건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막 제목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편지를 막 읽으면서 쓰는데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쓰면서 난 지금 우먼 센스 쓰는 거야. 뭐야? 그래서 자, 선생님. 최태원 회장이 사실 약간 조금 SK그룹의 힘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일단 SK그룹의 거버넌스는 한 게임 다 끝났어.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나오려고 그러면 지금 뭐 노이즈만 있잖아 지금.
이거 뭐가 없어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거에 업황 불안, 뭐 SK 텔레콤 그쪽도 뭐 사실 통신업종 둔화. 사실 KT 같은 경우는 뭐 디지코인가? 디지고인가? 그걸 하면서 이제 IoT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뭐 K뱅크 최근에 뭐 먹통됐다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SK 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뉴스나 막 광고나 이런 쪽에서 접하게 되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서 이제 그 SK그룹 거버넌스에서 그때 SK 디스커버리 뭐 이렇게 해서 형제들 그거 사촌들 그렇게 한번 한 게임 끝난 것 같고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교통 정리부터 한 다음에 얘기가. 아 집안 정리부터 집안 정리. 그래서 나는 거버넌스 게임에서는 SK그룹은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어. 그 SK 그룹 내에서 그래도 좀 투자를 할 만한 케미칼. 케미칼. 업황 케미칼.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거기에 제일 한이 많으신 분이 누구지? SK 그룹에서 최신원. 내가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SK 네트워크스. 이제 그거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는 그 하나그룹에서는 가격 위치로는 하나 시스템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태원 관련주가 아니라 범 SK 가로 봤을 때 SK 네트워크. 왜냐면은 그 선대 회장 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일로 확 꺾어갖고 그러면서 그 노태우 대통령과의 또 사이 되셔갖고 또 한국이 이런 스토리텔링을 쫙 보다 보면 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SK그룹은 여기 5대 그룹주 중에서는 우선순위로 거버넌스로는 저는 빼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미래에 또 어떻게 흐름이 될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이제 슬슬 뭐 SK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의 시대가 올 거다 했는데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란가요? 라고 K주님이 물어보셨네요. 많이 빠진 거에 대해 요새는 많이 빠진 거에 대한 한 30, 50%의 대반등 시장이 유행하듯이 그 SK 바이오팜도 그 정도 에너지는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오 에너지 먼저 이게 다시 부르려면 내년 3월 말에 그 감사 보고서 후폭풍 다 지난 다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일단 그거 지나고 일단 감사 보고서 그 3월 말 그 폭풍을 지나 보죠. 요번에 지금 금감원 또 새로 가신 분도 지금 계속 그 강경하게 칼을 휘두르시니까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그 사모펀드에서 그 피멍든 것들이 바이오들이 많아요. 요새는 뭐 상장 폐지는 안 시키고 그냥 끌고 간다고 그러지만 또 재수없이 거래 정지 나가거나 뭔가 노이즈 나오면 또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 사모펀드나 투자 조합이 바이오 쪽은 잘 조성이 안 됩니다. 요새 조성이 안 돼요. 돈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 다들 망가졌어. 망가졌어. 오죽하면 그 1세대들이 다시 등장하겠냐. 근데 선생님 바이오주들 한참 떴다가 조금 잠잠하지 오래됐으니까 기회가 와주지 않을까요? 아니 요새 그래서 CGN 같은 걸 또 대부분들 이렇게 바닥에서는 꽤 올랐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단계 올리는 건 쉬워. 조정하고 2단, 3단으로 가는 어떤 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들이 게임, 메타버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오죽하면 하지 말라고 코인 관련된 거. 그러니까 모든 게 교통 정리가 아직 터질 거 다 터져야 돼. 근데 이 법률 리스크에 칼로 휘두르는 건 내년부터 또 난 시작일 것 같아. 내년부터 그 지금보다 3월에서 10월 사이가 이제 또 법률 리스크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니 게임 하거나 조합하거나 어떤 비즈니스 툴 할 때 우리가 갈 때 이게 불확실성의 법률 갑자기 우리가 진행하고 축해가는데 얘가 그 회사가 검찰 조사받거나 이러봐. 그쵸. 그게 치명타를 있는 거거든 조성이거나. 그럼 돈 투자한 사람들이 회수하려고 그러지 거기 가면 놔두겠어. 그 리스크는 또 아무도 장담 못하고 파워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 정리가 나는 내년 3월 말까지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3월 말까지는 지나보시죠. 바이오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원래 책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 책에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던 차바이오 그룹, 차바이오 그룹 거버넌스는 언제 시작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 이재명 연골고리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당 그 타운 차병원 타운 보면 거기도 건물 짓고 뭐 하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다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측근 어느 분 이번에 구속되셨잖아요. 그 칼날이 이 흐름이 다 완료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지나야겠지. 그때쯤 움직이겠죠. 이것도 3월 말 지나셔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바이오 그룹도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그냥 예언같이 할게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노이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번에 현대로템 같이 이게 갑자기 한 순식간에 60에서 더블 게임이 확 간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날이 올까요? 싶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차트 돌려보시면 투두둑 올라갔다가 사위가 팔면서 내려갔지. 그 사이에 연골고리를 읽으시면 어디가 딱 나옵니다. 그걸 읽으려면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챕터가 빠졌어. 다음에 낼게. 아니 댓글 중에 지금 다른 기업도 해주세요 했는데 사실 이게 10대 그룹이었어요. 10대 그룹이었는데 5대 그룹만 나오고 책이 너무 두꺼워진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다 넣었더니요. 책이 이 세 개가 돼요. 이게 벽돌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러면 줄이자 5대 그룹을 줄이자 그 다음에 너무 두꺼우니까 그림 빼지. 그림 빼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용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술술 익히긴 하지만 우리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헷갈려요. 나는 이 내용을 썼는데 왜 책이 없지? 그리고 이제 원고 이제 쓴 그 내용 찾아보면 이런 주옥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빠졌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그 어느 그룹하고도 연결돼 있고 주식 파신 분이 그지? 그리고 그냥 그 연골고리에서의 에너지 딱 보시면 앞으로 그 순서가 딱 나옵니다. 예. 이정우님 도대체 몇 년 준비해서 책 내신 거예요? 2021년에 쓰기 시작했네요. 1년, 2년. 한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3년 차에서 나온 거니까. 아, 그렇죠? 이게 책이 이게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은 아주 혹독하게 시킵니다. 갖다 해서 책 하나 요거 내려면 그 이 그룹에 관련된 빅데이터는 여기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게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저 몰라요. 컨셉이에요, 컨셉. 웬만한 전문가 그냥 때려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때려잡아요? 친여롱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배구조가 더 있었으면 이해가 잘 됐을 듯이라고 K주님이 써주셨는데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이 그래도 이게 저희 지배구조가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아니, 부분을 그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민이 이게 지금 준비하고 노력한 그 지배구조의 변화 그림 같은 게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은 금년은 너무 빠듯하니까 내년 정도에 이 지배구조 관련된 그림만 해갖고 따로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꼬막님이 다음엔 북콘서트 해주시면 좋겠어. 좋겠어 해주시고 그러니까 콘서트를 어떻게 하라고? 뭐 이제 요번에 극장에서 이렇게 뭐 한 하듯이 것처럼 콘서트 콘서트 노래 안 부르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콘서트고 노래 안 부르셔도 돼요. 내년에 생각해 볼게요. 금년은 일정이 너무 빠듯하네요. 네. 예. 마이클 오늘 왜 이렇게 영어 닉네임이 많으세요? 마이클 흰님 책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뿌여서 잘 안 보입니다. 정확히 좀 알려주삼? 선생님 책 좀 알려주삼?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이거 어떻게 줄여서 어떻게 말하지? 생주보. 생주보.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생주보. 생바보 안 된다. 생바보는 안 돼. 생바보. 바보. 생바보는 안 되겠다. 바보. 난 너밖에 모르는 바보. 생주보 낫다. 생주보.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지배 구조 부록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출판사 사장님 보시고 계시면 하여간 사적으로 뿌록 괜찮을 것 같아.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꺼워도 돼요. 책 괜찮습니다. 이거 사줘 뭐 라고 또 남겨주시고 계셔서 여러분들. 출판사 사장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왜요? 응? 아니 두꺼워지면 이게 배인데 벽돌 그 베개가 아, 베개 된다고? 어. 그렇죠. 선생님 복잡계 책이 참 베기 좋아요. 까만 거.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러면 한 기업씩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삼성 그룹 거버넌스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재용 법률 리스크 제거될 때까지는 주변만 보자. 재밌는데 두 문장만 더 해볼까? 뭐 관심주는? 관심주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박스 그러면은 나는 선택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강조했잖아. 근데 이제 위치가 조금 그래도 더 갈 것 같아. 삼성 SDS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삼성 SDI는 한 게임 했고, 삼성 SDS는 여러분들 제가 약한 연골고리 찾으라고 그랬죠. 이게 이건희 회장님에서는 게스트하프 빅데이터 센터가 SDS였다면 이재용 부회장 멀티 캠퍼스? 분명히 그걸 건들 거야. 그럼 멀티 캠퍼스를 해야겠네. 근데 외로우실 거야. 이건 부산산업같이 뒀다고 하셔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일지 몰라. 안 움직일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번 나는 미전 다시 생기면 멀티 캠퍼스 탄력 받겠다. 근데 여기서 왜 멀티 캠퍼스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거기가 빅데이터 인적 자원 여러분들 그러면 멀티 캠퍼스 하면 무슨 공부시키는 데고 그러니까. 신입사원 적성 검사 거기가 왜 그거예요? 핵심이에요. 빅데이터에 네가 뭐 갖고 그 친척할 적에 너 돈이라든지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란 정보 뭐 다 거기가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 삼성그룹의 국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인적 정보 자원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풀로 갈 건가 할 때 약한 연골고리를 합쳐갖고 새로운 걸 만들거든. 그러면 비상장된 걸 거기다 뭘 합쳐든지 분명히 거기를 지금 현재 있는 거와 다른 걸 만들 거라고. 제일 싼 거를 합쳐서 제일 비싸게 만드는 게 대주주의 탐욕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멀티 캠퍼스 그리고 다른 모든 삼성 계열사는 박스 그렇게 진단하겠습니다. 네, 되게 뿌듯하네요. 많은 분들이 책 구매했습니다요. 책 구매해야겠네요. 라고. 아직 안 보셨다니. 이분들 다 구매하시면 이제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가겠다. 베스트셀러는 네이버 딱지 붙였고. 그래야 교보문고에 교보문고 딱지 붙이면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다 붙여버리고 여기다 교보문고 이러면서. 자, 그럼 이제 이거 괜찮다. 현대차 그룹은 네모다. 현대차 그룹은 사우디 중동 에너지와 한전부지 에너지에 연결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여기에 근데 현대엔지니어링은 비상장이니까 현대건설, 현대로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연결고리 여기도 주변 현대차가 주변. 현대차의 주변 그러면 그 계열 아니면 그것도 지배구조 이렇게 딱 보면 현대오토에버, 현대미아 이런 쪽에 집중하시는 게 먼저 주변부터 머니게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K그룹은 빼겠습니다. 뺀다.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아까 얘기했잖아.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아니, 롯데그룹 거버넌스로 네모다. 롯데지주 거버넌스는 도 닦아야 된다. 좀 사람들이 롯데그룹 안 읽으실 것 같아. 근데 수익률은 제일 클 거다. 거기가 핵심이지? 거기가 핵심. 읽어야겠네. 거기가 핵심이지. 당장 읽어야겠네. 롯데 호텔 맞은편 가가지고 롯데 호텔 보면서 아니지, 롯데 호텔 가서 롯데 백화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어야겠네. 그죠? 자, 그럼 관련주로는
롯데 지주, 롯데 케미칼. 자, 마지막 하나그룹은 네모다. 하나그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인데 이제는 거기도 주변 하나생명, 하나 시스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막 이렇게 저희가 종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아니었던 건가요? 막 눈물 하시는데 SK 하이닉스는 그 지금 거버넌스가 아니라 그저 롱숏에 이용다. 기업 그 파생적인 구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 거버넌스 관련해서 봤을 때 이 종목이 괜찮다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나눠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또 원보님이 감사합니다. 오늘 책 구매했습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책 봐야겠다고 정말 재밌다.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고 한번 계시네요. 이 지분구조 투자 역사를 알아야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줄기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어요. 물 흐르듯이. 이게 이렇게 우리는 하면 거기에 그 종목에 애착이 돼. 그것만 이렇게 뭐는 압축된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투자 역사나 이 흐름을 알면 아 이게 이 길에서 일로 흘러가네. 이렇게 이 길이 보인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거를 거의 많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게끔 우리 프리티가 썼고 저는 거기에 각주로 실전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근데 사실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스토리텔링처럼 잘 읽힌다고 그런 피드백인데 여유내강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그렇게 스토리텔링처럼 너무 잘 읽혀요. 다른 그룹들 속편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이 책이 잘 팔릴수록 속편이 나올 확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선물도 해주시고요. 또 같이 읽어보시고요. 우리 함께 토론도 해보면서 또 추가적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좀 긴 시간, 생각보다 좀 긴 시간 했어요. 선생님께서 악덕이라고 하셨는데 저 진짜 악덕된 느낌입니다.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점심도 안 먹여요. 점심 집에서 드시고 오셔야죠. 대신 저희가 맛있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빨대 꽂아서 저녁 뜯어 먹겠어요. 빨대 하나 여기다 준비를 해놔야 되겠어. 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슈 시간과는 달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반응 보면서 얘기 나누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또 어떤 분께서 운전 중에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영상은 조금 앞부분 우리끼리 했었던 그 비밀의 시간들 편집 조금 한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슈 토요일 거 지금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 영상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업로드 되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저분들을 향해서 있으실까요?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잘했지? 예. 참나. 아이고 미치겠다 내가. 아이고 더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저 이제 인사는 했는데 끊을